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주는 과제 대체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슬라이드 학습 자료만 올려주려고 했으나 IDLE에서 스크립트 방식으로 파일을 저장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서 첫 차시만 동영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파이썬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프로그램 중에서 IDLE를 실행시켜서 프롬프트 상에서 산술 연산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학습하겠습니다. 1차 시 파이썬 파일 저장하기, 2차 시 input 함수와 int 함수 사용하기, 3차 시 터틀 그래픽 프로그래밍 하기, 4차 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출력해 보기입니다. 그럼 파이썬 파일 저장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교재 2장의 내용입니다. 저번 시간에 파이썬 IDLE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변수에 저장하고 산술 연산을 수행하는 실습을 보여드렸습니다. IDLE를 닫고 다시 실행시켰을 경우 왼쪽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에러가 발생하면서 사용했었던 변수들을 다시는 사용할 수 없었던 현상 기억하시나요? 코드를 저장하면 다시 불러와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파이썬 실습을 하면서 많은 파이썬 파일들을 저장하게 될 텐데요. 효율적인 파일 관리를 위해서는 폴더를 만들어 관리하면 좋습니다. 교재에서는 C 드라이브 안에 쿡 파이썬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실습 코드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D 드라이브가 있는 학생들은 C 드라이브보다는 D 드라이브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파일 탐색기를 실행시켜서 저 같은 경우에는 E 드라이브에 파이썬 예제 폴더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띄워서 저는 E 드라이브에서 오른쪽 화면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새 폴더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써도 되고 한글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가 파이썬 하고 ex라고 쓰고 엔터키를 쳤습니다. 그러면 파이썬 ex라는 제목의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실습은 이곳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파이썬 IDLE를 실행시켜서 파일을 만들어 보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IDLE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서 파일 메뉴를 클릭해서 New 파일을 선택하고 비어있는 창이 나타나면 그곳에 코드를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에는 왼쪽에 보이는 숫자가 보이시나요? 지금 1, 2, 3, 4부터 10까지 있는데요. 이거는 라인 번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은 입력하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A는 100부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띄어쓰기가 문법 규칙에 속하므로 예쁘게 작성하겠다고 일부러 띄어쓰거나 탭을 누르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모두 입력하면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를 클릭해서 좀 전에 만들었던 실습 폴더에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 파일 확장자가 py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자를 입력하지 않아도 확장자 py가 저절로 붙어서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메뉴에서 런을 클릭해서 런 모듈을 선택합니다. 앞으로는 파일에 저장하는 실습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렇게 메뉴를 클릭해서 실행하는 것보다는 단축키를 이용하면 보다 빨리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F5라는 키를 외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새 파일을 만들어서 코딩하고 저장한 후 실행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3.6 버전의 IDLE를 실행시켰습니다.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New 파일을 눌러서 이렇게 텍스트 편집기가 나타나면 타이핑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띄어쓰거나 하시면 안 되고 제일 앞에 왼쪽 칸에 맞춰서 타이핑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A라는 변수에 100을 저장하고 B라는 변수에 50을 저장합니다. 자, 이때 제가 띄어쓰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붙였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보기 좋으라고 제가 띄어쓴 것이 되겠습니다. 자, result라는 변수에 A와 B를 더해서 저장했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띄어써도 되고 붙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A 변수, B 변수에 저장한 값을 더해서 result에 저장했고요. 이제 출력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A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출력할 때는 쉼표로 구분하라고 했었죠. A 출력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라는 표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문자 형식으로 따옴표나 쌍따옴표를 줘서 플러스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B 변수에 있는 값을 출력하고 다시 쌍따옴표, 제가 지금 쌍따옴표를 쳤죠? 앞에는 따옴표를 쳤죠? 같이 사용되고요. 쌍따옴표와 따옴표의 차이점은 후에 문자형 처리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관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를 다시 수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A에 있는 값 플러스 기호, B에 있는 값 이퀄 기호, 리절트 있는 값이 출력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빼기를 해볼 건데요. 뺄셈을 할 때 제가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덧셈 기호를 뺄셈으로 수정하고 화면에 나갈 기호도 마찬가지로 수정하면 뺄셈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제가 컨트롤 V를 눌러서 다시 붙여넣기를 했고요. 곱하기 기호로 수정을 해봤습니다. 나누기는 슬래시가 나누기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 나누기까지 입력해서 모두 4가지 산술 연산식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이때 리절트는 계속해서 덮어쓰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덧셈이 리절트에 저장되고 출력하고 다시 뺄셈을 리절트에 저장하면 이전에 저장됐던 덧셈은 사라지고 뺄셈 결과가 저장되는 것이죠. 현재 상단에 보면 Untitled라고 써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파일을 저장하지 않아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실행을 하게 되면 파일을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파일을 먼저 저장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만들었던 E 드라이브에 있는 파이썬 EX라는 폴더 안에 제가 산술 연산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산술 연산 1.py 라고 파일 이름이 보이고요. 자, 실행을 위해서는 run 메뉴에서 run 모듈, 그 옆에 F5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축키를 바로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가 프롬프트 상에서 깜빡거리는 부분이 프롬프트라고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프롬프트 상에서 실행 결과가 출력되는 게 보이네요. 파일로 저장해서 실행하는 과정을 도식화하면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파일을 열어서 다시 수정한 후에 코드를 실행하고 싶으면 다시 저장하셔야 됩니다. 파일을 열 때는 파일 메뉴에서 오픈 메뉴를 통해서 파일을 열면 되고요. 저장은 현재 C 드라이브에 쿡 파이썬이라는 폴더에 저장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파일에서 오픈을 클릭해서 C 드라이브에 있는 쿡 파이썬에 있는 파일을 열기 버튼을 열어서 여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열어서 수정을 할 때 A와 B에 저장된 값을 300과 200으로 바꿨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결과 또한 다르게 나오게 되겠죠. 이때 수정한 후에 반드시 다시 저장하고 실행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 결과가 이렇게 300, 200으로 바뀌어서 출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파일로 저장해서 실행하는 과정을 보셨는데 이걸 도식화하면 이런 그림처럼 표현이 됩니다. 같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화면의 순서를 확인해 볼까요? 파이썬 IDE를 먼저 실행시킵니다. 버전은 3.6, 3.7, 3.8 중에서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설치해도 무방합니다. 새로 작성할 경우엔 파일 메뉴에서 New 파일을 클릭해서 새 파일을 만들고 이전에 작성했던 걸 수정하려거나 이전에 작성했던 기능에 추가로 코딩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일 메뉴에서 오픈을 클릭해서 해당 파일을 열어줍니다. 파일에 코딩하는 것을 스크립트 모드에서 작성한다 라고 말하고요. 문법에 맞게 문장을 작성하는 것을 코딩한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스크립트 모드에서 코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코딩이 끝나면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를 선택하여 파일을 저장합니다. 메뉴에서 런을 클릭하여 런 모듈을 선택하거나 단축키 F5키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오류가 발생하거나 실행 결과가 IDL이 프롬프트 상에서 나타나거나 그렇게 되겠죠. 오류가 발생하면 파일로 돌아가서 오류의 원인을 찾아서 다시 코딩하고 저장하고 실행합니다. 이 또한 과정에 이렇게 실패했을 경우에 라는 화살표로 나타나고 있죠. 앞으로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습을 수행할 겁니다. 과제입니다. 임의의 두 개의 숫자를 저장하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임의의 라는 말은 여러분 마음대로 라는 뜻이고요. 실습 과정에서는 정수 계산만 보여드렸으나 실수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조건을 설명하자면 변수명을 A나 B로 하지 마시고 num1, num2로 코딩하라는 뜻입니다. number1, number2 무의미한 숫자를 저장할 때 주로 쓰는 변수명이고요. 그걸 축소시켜서 보통 n1, n2, num1, num2 이렇게 저장하곤 합니다. 의미가 있는 변수를 저장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이를 저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age 이런 식으로 또는 연도는 year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그 변수명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다음 조건은 출력 화면에 보이듯이 변수의 값과 연산자와 결과값을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출할 파일 이름에 관한 조건인데요.
코딩한 후 파일을 저장하실 때 학번과 여러분 이름 뒤에 산술연산 1 이렇게 적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기간은 저는 원래 수업일부터 다음 주 수업일 전까지 이렇게 일주일을 주는데요. 이번 비대면 수업 기간에는 2주 동안 과제 제출 기회를 드립니다. 과제 부여된 항목에서 그 제출 날짜와 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그 제출 기간 내에 꼭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출력 화면에 얘는 150과 30을 M1과 M2에 각각 저장하고 연산을 수행했을 경우에 이런 모양으로 출력되도록 하라는 일정의 출력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는 과제가 하나가 아니라 2차 시, 3차 시에도 과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차시에서 부여된 과제를 잘 확인하시고 시스템에 있는 과제 제출란에 각각 하나씩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특정 숫자, 즉 100이나 50 또는 뭐 200이나 300 이런 숫자가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그때그때 원하는 숫자를 입력받아서 계산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차시는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